가슴속에 담아두었지만 차마 자식들에게는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배우자에게조차 다 말하지 못하고 홀로 삼켜야 했던 서러운 순간들. 그리고 누구 하나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밀려오던 깊은 외로움. 어느덧 희끗해진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만큼이나 우리 마음속에도 수많은 사연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름난 일꾼이었지만 집에서는 기댈 곳 없는 아버지로 평생을 가족의 울타리로 살았지만 이제는 텅 빈 집을 지키는 어머니로 오늘 이곳 시니어 마음 정거장에서는 잠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당신만의 것이 아님을, 당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지금부터 시작될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연은 65세 이철수님의 편지입니다. 퇴직 후 3년째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는군요. 차분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며 부장까지 올랐던 이철수입니다. 퇴직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회사 갈 준비를 하다가 문득 깨닫곤 합니다. 아, 내가 갈 곳이 없구나. 회사에서는 이 부장님이라 불리며 존경받았지만 집에서는 아내에게 밥 먹어라는 말만 듣습니다. 친구들은 골프나 등산을 권하지만 40년 가까이 일만 했던 제게는 취미라는 게 낯설기만 합니다. 거울을 보면 늙은 모습이 보이고 아직 2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철수님 먼저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것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시는 혼란과 공허함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을 정의해왔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이 부장님이었던 당신이 이제는 그냥 이철수로 살아가야 하는 시기인 거죠. 이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보지 마세요. 오히려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황금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35년간 쌓으신 경험과 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동네 산책을 하며 사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시고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차근차근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이철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연은 73세 박순자님의 편지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시는 시간이 너무 길고 외롭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박순자입니다. 48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여보라고 부를 사람이 없고 저녁에 차려놓은 밥상에는 늘 혼자입니다. 자식들은 엄마 취미 생활 하시라고 하지만 평생 남편과 집안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제게 취미라는 게 있을까요? 복지관에 나가보라고도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텔레비전만 보고 사는 것이 남은 인생 전부일까 생각하니 너무 막막합니다. 밤에는 더욱 외로워서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잦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순자님 먼저 48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하신 남편분을 떠나보내신 슬픔에 깊이 공감합니다. 상실의 아픔은 시간이 지난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순자님, 슬픔 속에서도 당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8년간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를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눠보시고 좋아하셨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드셔보세요. 복지관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프로그램 구경만이라도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남편분에 대한 그리움을 일기로 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글로 남기며 슬픔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순자님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순자님으로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어요. 세 번째 사연은 68세 최명자님의 고민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서운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운 최명자입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작은 아들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들들이 점점 저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에게 가끔 안부 전화라도 해라고 하면 엄마 바쁘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볼 때마다 어색해하고 손자는 할머니보다 학원이 더 좋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은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다며 집에 들르는 일도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던 아이가 이제는 밖에서 먹고 올게라고만 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서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명자님, 자녀를 키우며 헌신하신 세월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시는 서운함과 외로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것은 명자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성장의 증거입니다. 아이들이 독립적인 어른으로 자란 것은 명자님이 훌륭하게 키우셨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베푸는 엄마에서 함께하는 친구 같은 어른으로 역할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녀들의 일상에 개입하려 하지 마시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대신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되 부담스럽지 않게 짧고 따뜻하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는 특히 조심스러운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그녀도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요. 손자와는 할머니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놓아줌으로 표현해보세요. 그럴 때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사연은 71세 김동근님의 편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건강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최근 들어 몸 곳곳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아프고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으며 건강검진에서도 여러 주의사항들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불안합니다. 혹시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생기니 더욱 불안해집니다. 아내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보내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동근님,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을 느끼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걱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먼저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적극적이되 과도하지 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꼼꼼히 받으시고 의사의 조언을 잘 따르세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질병 정보를 과도하게 찾아보거나 작은 증상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마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내일에 대한 불안보다는 오늘의 작은 행복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햇살, 맛있는 식사, 가족과의 대화 같은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감사했던 순간들을 글로 써보시거나 대화로 나눠보세요.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줄 것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76세 한정수님의 편지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한정수 76세입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린 젊은 시절, 자식들을 키우며 보낸 중년, 그리고 지금의 노년까지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들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울하게 보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수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도 이처럼 지혜롭고 차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 것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용기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마무리의 시작입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지만 이별에 대한 슬픔보다는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76년간 살아오시면서 쌓으신 지혜와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삶의 교훈들을 편지나 녹음으로 남기신다면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것처럼 남을 위한 일을 하시면서 삶의 마지막 의미를 찾아보세요. 무엇보다 매일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 모든 일상이 기적 같은 선물임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세요. 정수님의 마지막 여행이 평온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존귀하고 의미 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